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서로 전화해서 입을 맞추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대표님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서 "잘 버티세요. 잘 견디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알 건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제 그게 좀 며칠 비교적 좀 전 일이라면 요즘 최근에는 저 보고 울어요.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경상남도 김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모여서 치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해서 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꿔주더라고. 근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여자분이었는데 얘기하다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힘들 사이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더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담담할 수 있고 사실은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어쨌든 부당하게 욕을 먹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것도 막 2대 1, 3대 1로 이렇게 거의 뭐 집단 린치 당하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일을 20년 동안 너무 많이 겪어왔고 또 조중동으로부터 엄청나게 뭐 하여튼 보복 보도도 당하고 뭐 이런 일도 많아서 그냥 좀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지켜보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힘듭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컷오프 됐잖아요. 공천 탈락하고.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덕건 유세단을 해서 이제 막 공천 떨어진 정청래가 공천 받은 사람들 뽑아달라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신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광주 송정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 40대 중년의 남성, 키는 한 190 정도 되고 몸무게는 100kg가 훨씬 넘습니다. 체격 좋은 사람이 그렇게 꺼이꺼이 울어요. 큰 사람이 막 꺼이꺼이 우니까 앞에서 내가 유세를 할 수가 없어 마이크를 딴 사람한테 주고 내려가서 까치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막 우는 거야. 흐느끼 우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첫 마디를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의원님, 저 같은 놈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요. 첫 마디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 이해를 못해서. 그랬더니 저는 의원님이 좋아서 민주당에 들어왔고 민주당 활동을 하는데 의원님을 자른 것은 저를 자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공천 탈락했잖아요. 잘렸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의 일이 아니라 본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나를 잘랐구나. 그때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직 결혼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어디서 맞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맞은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것 같아요. 그게 심리적 일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는 것은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심리적 일체감, 심리적 연대감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내가 잘렸구나. 내가 공천 못 받았구나. 그런 것처럼 지금 어쩌면 그런 심리적 연대감, 일체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청래가 저렇게 막 집단으로 막 덤벼들어서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청래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본인이 힘든 이런 심리적 일체감, 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구는 의원분들의 자식과도 같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경쟁자였던 분을 바로 응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네.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컷오프가 되고 나서 제가 바로 밝혔던 것이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산이 없습니다. 이혼 즉시 노숙이에요. 왜냐면 연애할 때 네.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하겠다. 100% 지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있고 저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땅 한 평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왔고 형님들 다 가시라. 그리고 장인 장모 돌아가셨을 때 유산 상속할 때도 제 아내한테 한 평도 받지 마라.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0평입니다. 그리고 집은 제 아내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재산이 제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혼당하면 즉시 노숙이기 때문에 이혼은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 당, 내가 사랑하는 당을 한 번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공천 탈락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99.9%가 탈당하고 우속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6일 동안 제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외 교포들 한 50개국에서 탈당하고 무속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도 입을 맞춘 건 아닐 텐데 제가 그러면 시드니 교민 대표로 가서 선거운동하겠습니다. 제가 자카르타 교민 대표로 선거운동하겠습니다. 제가 베를린 대표로 이렇게 해서 한 50개국 정도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들이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3, 4%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가 3, 40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고향에 있는 고양시 일산 지금 김영환 의원 지역구에 네. 한 40대 남자가 페이스북 쪽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정청래를 컷오프한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에. 그리고 전국 베란다에 이 프랜카드 붙이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나를 비록 컷오프한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을 심판하자.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프랜카드 걸기 운동을 하자. 겁이 나더라고. 이건 아니지. 나를 공천 탈락시킨 민주당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그걸 내가 동의를 해?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건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한 40분 가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정청래 자르고 무슨 낯짝으로 표 달라고 하냐 욕한다는 거야. 출퇴근 인사를 못 하겠대요. 근데 도종환 의원이 마지막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앞에 한 분들과 똑같이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도종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기 축구에 갔는데 사람들이 공차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도저히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정청래가 나와서 지원 유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큰 감동과 울림이 필요하다. 정청래밖에 이건 못한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침묵을 깨고 당사에 나가서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지키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재물이 되겠다. 필요하면 내가 지원 유세라도 다니겠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그분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지금 당 대표이다. 모셔온 것도 우리다. 그러니 서운함이 있더라도 총선 기간에 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제가 1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당대표가 되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그때 해.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총선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도종환 의원 지역구 충북대학교를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 상인들이 다 붙잡고 울어요.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후보입니다. 이럴 정도로. 그냥 관심이 없고 내가 가면 그냥 무조건 붙잡고 울고 이랬어요. 지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